나주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1호 기업이 착공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4개 기업이 첫 삽을 뜹니다. 광주시가 명예 시민증을 남발하면서 시민증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시즌 초반 무기력한 타선 때문에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자신이 재배한 묘목을 구청에 판매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미화원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첫 번째로 참여한 기업이 혁신산단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기업들의 착공식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120만여 제곱미터의 드넓은 산업단지에서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착공식을 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한전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에너지 부문 코스닥 상장사로 전력 기자재 생산을 이끌어온 보성 파워텍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력 변환 장치 생산 등 에너지 신산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신산업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가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도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화 산업전력 등 4개 기업이 기념식을 갖고 본격적인 생산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빛가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던 105개 기업들이 공장 부지 계약 등 투자 실행에 나서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고 여기 혁신 산단이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속속 선수 입장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준공한 나주 혁신 산업단지가 아직은 10% 미만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지만 에너지 기업들의 부지 계약 상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들의 입주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나주 혁신 산단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꽃 아웅산 수지 여사. 5.18을 전 세계에 알린 푸른 눈의 목격자 힌츠페터. 생애 한가운데를 쓴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 그리고 전 국정원 광주지부장과 기무부대장, 광주고검장과 광주지방법원장.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모두 광주 명예시민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광주 M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분석 결과를 보도합니다. 광주시의 1호 명예시민은 미국의 헨리 대주교입니다. 까리따스 수녀회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를 증진시킨 공로로 1966년에 명예 광주시민이 됐습니다. 광주의 장애인들을 돌봐온 아일랜드 출신 천노엘 신부, 광주에 수많은 예술작품을 기부한 제1교포 2세 하정웅 씨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 인권상 수상자이기도 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13년에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Thank the citizens of Gwangju for the support and friendship they have offered to us over many years. 이분들처럼 명예 시민증을 받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줬는지 의아해야 할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정원 광주지부장이나 기무부대장, 광주를 거쳐간 검사장과 법원장들도 무더기로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선시장 시절에는 30년 동안 32명, 그러니까 1년에 1명꼴로 명예시민증을 받은 반면 2008년에는 한 해에 무려 19명이 한꺼번에 명예시민이 되는 등 2005년 이후 11년 동안 70명이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선 때 단 3명에 그쳤던 내국인은 민선 때는 39명으로 늘었고 이 중 절반은 기관장이었습니다. 주된 수여 대상도 사회복지와 교육 문화, 안보 분야에서 문화체육 분야와 기관장, 정치인으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역대 시장 중에서는 박광태 전 시장이 8년 동안 36명에게, 강운태 전 시장은 4년 동안 26명, 관선 때를 포함하면 29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명예시민증은 민선시장 때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나 보험의 성격이 짙어지면서 시민증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지난 2008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즉 피스의 집행위원들이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2013년 대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현지를 실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광주시는 집행위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무더기로 안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치 실패. 곧바로 재도전에 나선 광주시는 나머지 집행위원들에게도 명예광주시민증을 줬습니다. 2015년 대회를 유치한 뒤에는 유치에 도움을 준 국내 인사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박광태 시장 재임 시절 8년 동안 광주시가 준 명예시민증은 36건. 이 가운데 절반이 유대회와 관련됐습니다. 강훈태 시장이 취임한 뒤부터는 광주를 거쳐간 기관장들이 명예시민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 기관장들 회의에서도 나왔고요. 하여튼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까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이름조사 한 거다 해서 한 건 아니니까. 4년 동안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26명.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7명이 기관장이었습니다. 이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제1전투 단장, 광주지검장, 고법원장, 국정원 광주지부장과 기무부대장 등 군이나 사법기관장이었습니다. 공로의 내용은 해당 직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전부지만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준 곳도 있습니다. 기관장님들이 이제 광주시에서 근무하시다가 대부분 중앙부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 계시더라도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뜻에서 그분들에게 시민증을 주고 있습니다.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에는 팀 샤롯과 조지 카치아피카스, 힌츠페터 등 5.18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기관장에 주는 관행은 여전해 7명 중 3명이 검찰 고위직이었습니다. 존경심 또는 자긍심보다는 유용성, 쓸모있음 또는 평판도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명성을 가지고 그 명성에 기대해서 유용성, 척도로 명예시민을 추대하고 있다. 로비 창구나 보험용으로 성격이 변질되고 감사패 수준으로 격이 떨어진 명예시민증. 주는 시민들은 물론 받는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4.19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19 기념관을 놔두고 근처의 다른 장소에서 기념식을 치렀습니다. 왜 그런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4.19 혁명기념식이 한창인 이곳은 빛고울 시민문화관입니다. 4.19 추모비가 있는 광주공원과 가깝다는 이유로 기념식은 수년째 시민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행사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추모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서 추모 참관을 하시고 또 그 이동해서 계속 해오잖아요. 아마 4.19 기념 행사를 계속 여기서 해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반면 비슷한 시각 동구에 있는 4.19 혁명기념관은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5억 원을 들여 건립한 기념관이지만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도 없고 방문객 현황 집계도 없습니다. 기념관 측은 1년에 4천만 원가량의 예산으론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공간이 좁고 또 이 컨텐츠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념관으로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면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광주. 그 혁명의 정신을 이어간 4.19 기념관은 기념일에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당시 자신이 재배한 묘목을 구청에 판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홍화성 부구청장이 재배한 이팝나무 150그루를 지난 3월 말 600만 원에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림조합이 추천한 업체를 통해 구입했을 뿐 부구청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부구청장은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친척이 유일하게 합격했다가 논란이 일자 임용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입니다만 기아 타이거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를 쳐도 득점과 연결이 안 되고 수비 실책에 와르르 무너지고 뭔가 집중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0대2로 끌려가던 7회 말 맞이한 무사 1-3루의 기회. 3루 주자 김주형이 어설픈 주루 플레이를 펼치다 견제사로 아웃됩니다. 이어 1루에 있던 김원선마저 유격수 뜬 공에 1루로 돌아오는 게 늦어지면서 더블 아웃됐고 결국 한 점도 내지 못한 채 이닝을 끝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기아는 안타 11개를 치고도 안타 9개를 친 넥센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윤성민은 완투를 하고도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144경기 중 10%를 소화한 현재 기아의 순위는 한화 바로 위인 9위. 아직 초반이지만 시즌 전 우려대로 기아는 타선의 집중력과 힘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 부문에서 꼴찌였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타율 등의 공격 수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병살타와 잔루가 많다는 점입니다. 평균 득점도 꼴찌 수준입니다. 안타를 쳐도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만루가 24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단 6개의 적시타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은 스윙으로 하게 되면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데 중점을 두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은 그런 타격이 나오지 않을까. 리그 최강이라는 양현종, 윤성민 그리고 외국인 투수들이 잘 던져주어도 타선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게임이 이어지면서 코칭 스태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이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새로운 터전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농어촌 가구는 5천여 가구 정도입니다. 3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등을 이유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촌 가구가 10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전남은 비교적 저렴한 농지 가격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늘면서 마을에 활력을 주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존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격리된 생활로 위화감을 만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는 귀농 귀촌인. 이들이 기존 주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농촌 공동체를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올해 초 별세한 독일 언론인 유르겐 힌츠페터 씨의 가족이 5.18 기념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힌츠페터 씨의 부인은 재단으로 보낸 편지에서 남편의 장례식 때 멀리 대한민국 광주에서 와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히고 남편도 장례식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감동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림복지단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봄꽃 화분 만들기와 파크골프 체험을 통해 화합과 친목을 다지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동구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조선대학교와 푸른길 등 복지관 주변에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보성군 보건소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칫솔질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충치예방 인형극 공연을 열었습니다. 지리상권 관광개발조합이 코엑스와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